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을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들은 최근 홍준표 시장이 대구로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는데 대구시가 맞고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를 13일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거짓 주장으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서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지원에 있어 특혜 의혹이 있다며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는 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에 대해 대구로 사업 전담 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로 사업 시행자인 인성 데이터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 홍 시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전국 케이블 TV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소멸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귀농귀촌 전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먼저 중랑구에 위치한 행복도시 농업센터를 딜라이브 이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주민들. 어색하지만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 심을 위치를 정합니다. 무, 배추, 모종 심기에도 직접 나서봅니다. 간격과 위치를 정하고 조심스레 모종을 옮겨 심습니다. 내가 심은 작물을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곳은 현장 농부학교 수업 현장입니다. 농부학교는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될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텃밭을 한번 주말 농장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좀 더 배워서 오라는 뜻이구나. 최근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8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할 만큼 도시농업의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민의 관심에 맞춰 텃밭 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도농 복합 공간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에는 강동구와 관악구, 그리고 중랑구 총 3곳의 도시농업 복합 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육과 체험, 그리고 문화의 역할을 수행할 중랑구의 핵심 도시농업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 문화 행사 등을 제공하며 중랑구 도시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배나무 밭이 있는 서울시 유일의 자치구입니다. 이에 맞춰 주민들에게 배나무를 분양하고 봉지 싸기 교육 등 중랑구만의 도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같은 행복농장 또한 관내 곳곳에 있어 도심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랑구 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멀리 나가지 않는 정말 아주 효율적인 귀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랑구는 내년부터 도시 농업 전문가 등의 자격증에 도전하는 높은 단계의 현장 농부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 강서구에도 도농 복합센터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서울시의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서울에서의 도시농업 기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오고 가는 손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가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뭐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엄청 이래저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밌어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이에 더해 최소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6개의 객실로 숙박뿐 아니라 주방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의 사용이 가능하고 농가와 게스트하우스를 번갈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무복합기기와 컴퓨터 등이 있어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지 교육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합숙을 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들을 또 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공실률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 농가 체험은 물론 업무와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이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의 공생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올해 38세인 주재민 씨의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심에 있는 조경회사에 다니다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자신이 자란 농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직접 만들어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그는 요즘 산목과 분갈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 씨가 귀농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귀농을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주변이 아파트 한 채 없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애들하고 진짜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아서 내 자식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서 좀 인성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도재철 씨는 2012년 결혼과 동시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갑갑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농촌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축사에 머뭅니다. 줄 잡아 200마리쯤 되는 소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지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골이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해가 좋긴 좋은데 근데 애들인데는 지금 어릴 적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게 크면서 이제 친구가 없다는 거 그러고 병원이 가까이 없다는 거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귀농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귀농에 대해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농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촌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해녀들도 줄어들면서 현재는 고령화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어촌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나잠업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제주 해녀를 등재할 정도로 한반도 해녀 문화의 명맥이 계승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해녀 수와 고령화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생 해녀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뒤를 잇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엄마가 올해부터 해여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해 물질 2년 차에 접어든 한 청년.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을 어촌계가 유지되는 새 동력원이 됐습니다. 수협을 나와가지고 원래 바다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많은 관심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녀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포항 구룡포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현재 활동 중인 해녀는 40여 명. 다른 어촌계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명맥을 잇기 위한 젊은 해녀 해남의 유입은 절실합니다. 어촌에 노령하다가 노인들 뿐인데 좀 노인 일도 도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해가 뭔가 우리 바다에 이거를 한다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모든 면에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등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건 의미가 큽니다. 어촌마을의 경제성 회복과 해녀 문화의 전승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신규 유입이 되는 데는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초기 비용과 그 정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조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 감소로 척박해진 환경에다 고령화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해녀 문화. 전통적인 어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원 확대와 낙후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길을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가족들이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A군의 경우 5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에게 이유 없이 날아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현장 체험 학습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13세 미만 학생을 데리고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평균 30만 3천 원이 들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난해보다 4.9% 적은 수치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3%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과 조기 등의 가격은 올랐고 소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실과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에는 미디어 서비스 개념의 도입과 플랫폼 사업의 면허제 전환,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 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제 후에는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정부 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앞으로 40년 내에 화성시 외에는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서울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장충동은 남산 고도 제한이 완화돼 높이 규제가 풀렸지만 다른 규제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인천 지역 미분양 소진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미분양 소진율은 62.23%로 17개 시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장수읍 의왕공원과 누리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귀촌을 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리 도시 농업과 같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